다 같이 벽을 밀어 부술 테니 다 같이 노래해요. 다 같이 살아가요. 사랑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세상 만들어요. 다 같이 노래해요. 다 같이 살아가요. 고기 학점제를 반대하는데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기 학점제가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조건부 찬성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을 다 갖추었을 때 고기 학점제가 그럼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해 나가는 반대의 확장성에 있어서 그런 조건부를 찬성하시는 또는 조건부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과의 근본적인 인식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고등학교 교육이 어떤 성격의 교육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선택의 비율과 공동교육과정의 비율이 어느 정도는 것이 적절한가. 결국 이것에 대한 서로 관점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정교조 내에서도 또는 교육시민단체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좀 설득력 있는 좀 대안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끼리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큰 쟁점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 이 울타리 바깥에서 형성되어 있는 기존 쟁점과 관련해서 좀 설득력 있는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하나 예로 고교 학점제에서 나오는 선택교육과정이랑 2015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선택교육과정이랑 별로 다른 게 없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를 반대할 게 아니라 2015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을 반대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정교조 본부 고교 학점제 대응팀에서 나왔고 이게 중집에 그렇게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섬세한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천보 선생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천보 선생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건부 찬성이나 조건부 반대가 이제 많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사실과 다른 그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염된 것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해도 그 OECD 그 2030을 접하기 전에 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선택주의 교육과정이다라고 알고 있었고, 이것이 세계적 추세고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은 채 이게 좋은 방향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리고 선택은 좋은 거다 이런 또 그 이미지하고 결합하면서 이렇게 퍼져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외국 사례를 분석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은 고교 학점제에서 말하는 이런 형태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예시로 발표한 3개 나라 외에는 아직까지 이제 더 이상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없는 거고, 굉장히 세계 고립적이고 퇴행적인 형태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이 정보 자체를 좀 널리 알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적으로 지금의 이제 시대 변화에 맞춰서 보편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번에 이제 그 OECD 교육 204에서 근거 있는 이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2015 교육과정이랑 그 고교 학점자의 그 이제 관계 문제는 아까 이제 김학환 선생님들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2015 이전부터 쭉 진행되어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을 극단적으로 전면화하는 게 지금 이제 그 한국형 고교 학점제의 모습인 거죠.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거는 고교 학점제를 일단 막고 현행 그 2015 교육 과정도 그 물꼬를 바꿔서 기존의 이제 교육 과정 체제도 보편교육 강화로 방향을 완전히 트는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싸움의 방향을
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5 교육과정하고 고교 학점제가 물론 더 극단화시키고 확장시킨 거라는 데서는 동의를 하는데 2015 교육과정 개정안하고요. 2015 교육과정안하고 고교 학점제에서 생각하는 선택의 범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제가 최근에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2015 교육과정 개정안이거든요, 이게. 근데 2015나 2009나요. 여기서는 다 필수 이수 단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필수 이수 단위. 그런데 이번 고교 학점제에서 보면요. 필수 이수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 요것만 하고요. 예전에는 공통 과목 외에도 필수 이수 단위로 특히 체육이나 예술이나 또는 생활교양과 관련해서 필수 이수 단위를 이렇게 설정해 놨거든요. 이 교과군 자체가 요번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2015에서 94단위까지 이제 필수로 이게 듣게 해놨는데 이 중에서 체육 예술이나 생활 교양과 관련해서 이게 다 빠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 빠지고 이 빨간색 부분 공통 과목만 이걸 가지고 공통 과목 위주로 공통 교육 과정을 짜겠다. 결국 이 필수 이수 단위와 교과군의 개념이 요번에는 그 고교 학점제에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 더욱더 극단화되고 공통 과목 필수나 공통 과목의 비율이 더 결정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필수 이수 단위가 없어지고 있다. 정부의 그 구체적인 그 단위 비율 이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외국 사례를 보면은 예체능이나 이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아요. 이 그 선택 중심 교육과정 안에서는 그냥 딱 입시와 관련된 과목만 선택해서 하는 거고. 근데 공통적으로 필수라는 건 딱 하나, 모국어. 그러니까 모국어 외에는 필수가 하나도 없는 게 그 외국 사례의 어떤 공통점입니다.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면 이제 고등학교에서 체육이나 음악이나 미술은 이제 뭐 반드시 배울 필요가 없는, 다시 말해서 대학에서 그걸 전공하지 않은 한 이제는 전혀 선택의 대상도 되지 않고 전혀 일반 학생들이 전혀 배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해당 과목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런 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왔어요. 우리 내의 어떤 쟁점보다 조건부 찬성이나 조건부 반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분들과의 어떤 견해를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점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더 보완해야 될까, 좀 더 풍부화시켜야 될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정교조 내에서 아직은 현재 그 집행부 선생님들이 전면 반대 또는 고교 학점제 전면 중단 이런 구호에 대해서 흔쾌히 내용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막 섞여 있어요. 뭐 지금 조건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와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가 가지고 원래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막 섞여서 이렇게 이 설문의 내용에 나왔던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이야기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대안적 교육과정에 대한 총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론 논의들까지 좀 준비해 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한편에 있어서는 대학 서열 체제 해소와 관련된 대입 자격고사 쟁취와 관련된 투쟁들을 이것과는 뭐 여기에 지금 뭐 우리가 묻혀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진행을 해 나가면서 대안적 2022 교육과정 개정 논의에 우리의 안들 그렇다면은 보편적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어떻게 상징화해서 국민들에게 내지는 교육 주체들에게 문제점들은 우리가 지금 지적을 해왔고 수 차례 정도의 토론회를 바탕으로 이제 그걸 넘어서서 좀 이슈화를 시키기 위한 새로운 쟁점들을 좀 던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의 학제의 기본 성격이 뭐냐, 또는 바람직한 인간상이 뭐냐, 이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공통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의 비율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지, 그죠? 그 다음에 그게 대학 체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해명하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조건부 찬성이나 조건부 반대의 그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고교 학점이 같이 들어오는 절대평가라고 하는 새로운 평가 요소가 입시경제를 완화시켜 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희망이 상당한 이제 그 지점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건부 찬성이나 조건부 반대에 대한 가장 큰 답은 오늘 토론회 자체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교 학점제의 어떤 그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입시 몰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널리 알리고 이 오늘 토론회 내용 자체를 잘 요약해서 설득력 있게 이렇게 홍보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답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종현 쌤은 이 고교 학점제에 관한 이 지금 의견의 차이가 그냥 현상적인 차이가 아니라 좀 근본적인 노선의 차이로 보인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 번째, 고교 학점제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부족하고, 두 번째, 현장에서 어려움을 잘 모르는 거고,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결국은 우리 말이 맞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건 뭐 나중에 그렇더라도, 당장 정교조에서는 이번 여름 대의원 대회가 예정돼 있고, 지난 상반기 대의원 대회처럼 다시 고교 학점제에 관한 어떤 사업 계획안에 관한 토론이 될 건데요. 여전히 지금 본부에서 기존 대대에서 결정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여전히 선결 조건이라든지 조건부에 관한 조건에 관한 선결 과제 뭐 이런 이야기를 쓰거든요. 이건 본부만이 아니라 각 지부에서도 나타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교조의 공식 입장이 이거기 때문에 정교조 내에서 이 의견을 바꿀 수 있는 그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되고요. 조정현 선생님 말씀하세요. 7월 22일 날 본부에서도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충북지부에서도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 대의원 대회가 열렸던 시기하고 몇 개월이 흐른 지금이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상했던 바 현장 교사들, 특히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 설문문항에 저도 응답을 했는데 본부가 한 설문문항은 늘 약간 의도성을 가지고 문항이 설계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답한 선도학교 분회장 92%가 현재 밀어붙이기 고교 학점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요. 본부도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저는 판단합니다. 또 하나는 어제 그저께 정교조 충북지부가 충북지역 고등학교 교사들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설문 진행 기간이 막 방학식이 진행되는 그 시기 2, 3, 4일이었어요. 그럼에도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으로 설문에 응답을 했고 역시 굉장히 우려 섞이고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확인한 건데 전교조를 비롯한 뭐 실천교사 모임, 교사노조 등등등 그 교원 단체들과 교육부의 그 온라인 간담회에 보니까 아까 우리 김학환 선생님 발제도 있으셨지만 교육부나 교육부 스스로도 현재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이것을 굉장히 밀어붙이는 것에 어려움을 좀 과거와는 다르게 좀 느끼고 있고 시도교육청 협의회에서도 역시 교육부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도 밀어붙이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대대 등 하반기 사업계획에 우리가 더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난 대의원 대회 수정안 9개월 이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자발적인 서명이나 교선 등을 통해서는 현장의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우리가 지금 몇 차례 토론회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짚어냈던 것들이 전체 선생님들에게 공유가 되면 선생님들이 더 많이 용기를 내서 실천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교조 대의원대에서 결정이 되면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노력과 더불어서 현장에서 계속해서 좀 움직이는 방법을 고민하고 모색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고교 학점제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팬데믹 이전에 나왔던 공약이지 않습니까? 지금 팬데믹이 흘러가는 걸 보면 아이들은 벌써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공백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그리고 이제 OECD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새로운 위기나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발달 단계나 그 단계에 맞춰서 갖춰줘야 될 역량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채워주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교조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 쓸데없는 것들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을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를 좀 강조해 주셔가지고 이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마치 뭐 이렇게 전쟁을 앞두는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느낌 같은 뭔가 이렇게 무기를 줘야 되고 버틸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점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에서도 뭐 집행부에서 논의가 좀 길어졌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중집위원으로서 굉장히 그 고교학점제를 논의할 때 본부와 대척점을 만들어서 좀 적대적인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그 교육 고교학점제나 입시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기존에 해왔던 것까지도 굉장히 사람 참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까 진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든 그 전교조 본부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설득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논의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고교학점제를 가지고 본부를 공격하고 대척점을 만드는 건요. 다음 지부대의원 그 8월 전국 대대에서 저는 7대3으로 질 거예요.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다 전교조를 그 집행부를 이끌어왔던 분들이 전교조의 기본적인 어떤 안정적인 어떤 운영 방식을 깨트려가면서 하는 건 아니다. 적어도 중집 안에서는 이견이 없어요. 중집은 굉장히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어떤 이야기도 다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 입장을 막 밀어붙이려고 위원장도 하지 않고요. 전교조 중집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막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자꾸 만들어가고 마치 본부는 이제 본부는 당연히 중집을 말하는 거죠. 이제 본부 중집은 어떤 뭐 성결 과제를 해가고 조건부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저는 지금 오늘 그 토론을 다 들으면서 저는 신명호 그 박사님 설득력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기잖아요, 위기. 위기에 OECD 교육 2030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저번 그 진보교육연구소 토론회 때 OECD 교육 2030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고교학점제 반대 논리를 펴는 어떤 그래도 이 심각한 그 신 박사님 말씀하신 그 위기가 또는 OECD 교육 2030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논쟁만 하고 대립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차원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저는 신 박사님이 주장했던 그 논리를 기조로 교육과정 전체, 우리 학교 교육 전체를 바라보고 가야 한다. 교육 대전환의 관점에 방점을 찍고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설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이야기를 하는 방식,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쟁점만이 아니라 교육 대전환에 관한 큰 그림 속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만 접근이 되고 또한 그럴 때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항홍주 선생님이 손을 드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정교조 대구지부 참교육실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교학점제 자체에 문제도 굉장히 크지만 그것을 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폐지하는 것 이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입제도 개편, 대학 서열화 체제 서열화를 폐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저희 정교조가 큰 전망을 그려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지부장님께서도 그런 방향에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사실 대구 현장에서도 많은 선생님들께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전면 반대, 중단, 재검토 이런 부분들이 90% 이상을 고교학점제 이대로 문제 있다고 의견을 주고 계시고 저희도 대구 지부에서
나름대로 중등이 TF팀을 꾸려서 다양하게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잘못된 입시 제도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과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알려주고 어떤 능력을 키워줄 것인가 늘 다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은 사실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고 있고, 특히 지금과 같은 OECD 2030 교육과정 방향성이라든지 혹은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어떻게 성장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다들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교학점제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무력화시키면서 저희는 계속 대학 평준화, 대입제도 개편 이 부분을 저희 정교조의 전망으로 해서 알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흐름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제도가 막 추진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제도에 집중해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가 어떤 이제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파헤쳐 왔다라면은 이후에 이제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대안을 제출하면서 나가는 과정이 될 텐데, 이 대안 제출의 과정에서는 지금의 어떤 사회적 흐름, 정세적 흐름,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시각도 이제 같이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의 문제도 사실 우리가 그동안은 대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학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대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이 어떻게 바뀌고 그와 함께 초등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전체적 상속에서 우리의 이제 좀 대안적 운동이 새롭게 좀 부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이 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관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임성무 대구지부장님께서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에서 논의를 풀어 나갔을 때 정교조 내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다른 분들도 그런 점에서 어떤 대안적 그림이 필요하다. 고교학점제와 대학 입시 그리고 대학 서열 체제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 그리고 전 지구적 위기까지 아우르는 그 큰 그림 속에서 이 논의를 발전시켜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대안적 교육 과정으로 모아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창익 쌤이 들어오셨네요. 조창익 쌤 대학 그 평준화 운동 본부에 지금 역할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얼굴 이렇게 뵙고 치열한 그 논의 진행에 동참을 하면서 매우 그 가슴이 뜁니다. 사실 어렵지만 또 하나의 고비를 함께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2월에 퇴직을 하고 대학 무상화, 대학 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로서 오늘 발제하신 김학한 정책위원장 동지랑 함께, 여러 동지들과 함께 지금 그 운동을 함께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포함을 해가지고 한국 전체 교육의 대변혁을 도모하는 노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교조의 교육운동 자산이고 또 우리 전체 교육노동운동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오늘의 토론이 작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동지들 얼굴 뵙고 또 함께 기운을 모아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서로를 바라봐요. 그리고 보듬어 하나하나